지난 1일 수술 7년차 유방암 환우들이 4,600m 암설봉에 도전했다. 투병을 안 이겨냈다면 우리도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 힘들 때는 그냥 치료고 모이고 다 땡겨치고 그냥 전세장로 가기를 간절했었는데. 이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 스스로가 유방암을 극복한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 백일호 화이팅! 나이와 관계없이 한국 여성을 위협하는 유방암. 하지만 발병률이 높은 만큼 완치율도 높다. 유방암 정복을 위한 성공 전략을 만나본다. 아름다운 가슴은 여성미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이들은 모두 20세기를 대표하는 미녀들인데요. 그런데 이 브리짓 바르도, 올리비아 뉴튼 존, 잉그리드 버그만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두 유방암 선고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여성의 상징이 가슴을 위협하는 유방암은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해마다 20만 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는 미국. 텍사스 지역 방송국에서 뉴스 앵커로 활동하는 레슬리 모튼 씨. 그녀도 유방암을 피해가진 못했다. 2000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녀는 병을 극복한 현재까지도 꾸준히 유방암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당시 항암 치료로 계속 머리가 빠졌던 그녀는 아예 삭발을 한 채 TV에 등장해 자신이 유방암 환자임을 알렸다. 매일 여러분은 가발을 쓴 채 진행하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유방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원래 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레슬리 모튼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당시 미국 전역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담했던 것은 아니다.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왼쪽 가슴을 잃고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답던 그녀도 서서히 무너져갔다. 거짓말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유방암에 걸릴 수 있어요? 암으로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암이 저의 애를 망칠까 봐 두려웠어요. 35살에 잘 나가는 뉴스 앵커인 내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을 숨긴 채 저만의 비밀로 간직했어요. 절망 속에서 그녀를 건져낸 건 가족이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을 잃은 아내를 위해 남편은 함께 삭발을 하며 현재의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조언했다. 저는 매일 제 머리가 빠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못하겠어서 삭발 파티를 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한 후 축하하기로 마음먹었죠. 머리가 빠지는 것은 항암 치료가 효과를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삶에 대한 축하를 하며 항암 치료가 머리를 앗아가고는 있지만 암도 죽이고 있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그 이후 7년 동안 레슬리 모튼은 유방암을 훌륭히 극복해냈고 여전히 인기 있는 뉴스 앵커로 활동하고 있다.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 암에 걸린 걸 모르는 게 더 두려운 일 아닐까요?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싸워서 이길 수조차 없죠. 우리 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유방암과 싸워 이겼고 우리 이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유방암과 싸워 이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국내에도 유방암과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은 많다. 41세에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은 김정선 씨. 가슴에 정맥을 잇는 관을 삽입해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다. 5년 동안 2번이나 재발했던 암. 수십 차례 항암제를 투여한 탓에 팔의 혈관은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재 상태론 이것만이 항암제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안 나와요. 여기서 혈관이 안 나와요. 불쌍해요, 제 팔. 이렇게 생겼어요. 김정선 씨는 유방암 진단 3년 후 같은 부위의 국소 재발. 그리고 올 3월 좌측 쇄골 부위에 다시 림프절 전이가 발견됐다. 다행히 김정선 씨에게 맞는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어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재발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다. 5년간 유방암 치료에만 매달리며 엄마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한 것이 가장 마음 아프다는 김정선 씨.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던 두 아이는 벌써 고등학생으로 자랐다. 물론 다 미안한데 아직은 젊잖아요. 젊어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일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혼자 운동을 보내고 또 가족이 오붓하게 이렇게 같이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식구들이. 엄마 몸 컨디션이 좀 어떨까? 아니면 와이프가 좀 안 좋은데 애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럴 때. 국내 연령별 유방암 발병률을 살펴보면 이처럼 40대 이전의 젊은 여성이 60%나 된다. 유방암은 모유를 생산하는 소엽과 모유를 실어 나르는 유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90% 이상이 유관 내의 상피세포에서 시작된다. 다양한 발암 원인에 의하여 상피세포가 손상되면 암세포로 바뀌는데 상피내암이라 불리는 영기암은 암세포가 이렇게 상피조직 안에만 국한돼 있다. 하지만 암세포가 상피조직을 뚫는 순간부터 1기, 2기, 3기의 진행성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젊은 환자일수록 이런 진행성 암이 많다. 제 환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환자분은 저희 병원 같으면 21살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분들한테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 대개의 경우는 유방암에 대한 생각을 별로 환자분도 하지를 않고 있고 또 겁부터 내다 보니까 그냥 숨기고 있다가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전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 대부분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그중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춘기에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월경과 함께 여성스러운 체형을 만들고 심장과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한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뼈 건강에도 관여하는데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은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은 도와서 골다공증의 발생을 억제한다. 반면에 여성의 몸이 장기간 에스트로겐에 노출될 경우엔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면 세포를 자극해 암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커진다. 출산과 모유 수유는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을 줄인다. 그러나 늦은 출산과 낮은 모유 수유율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유방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여성 몸의 그 여성 호르몬, 그 호르몬이 얼만큼 과도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몸에 얼만큼 과도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경이 아주 일찍부터 시작해갖고 일찍부터 유방이 호르몬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든가 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태아에서 이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는 거죠. 5년 전 종합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암 선고를 받은 송